네, 오늘 주제는 유심론, 생각이 물질을 창조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이 에너지고 이 에너지가 물질의 본질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오하고 중요한 삶 내지 우주, 삼라만상의 이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서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거의 대본 없이 핵심 요약만 보고 저 나름대로 느낀 점을 얘기해 오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아서 조금 세세히 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대본을 만들었으니까 촬영 도중에 대본을 보느냐고 이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자, 해서 일단 우선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어떻게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요? 현실이 우연하게 오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해 오신 그건 그냥 마음가짐 이야기 아니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개발 하려는 그런 얘기지.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너무 가볍게 그동안에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이 철학에서도 종교에서도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사실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내용의 설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너무 알고 싶고 그래 찾느냐고 많은 책 읽고 명상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현실과 물질을 만들어 왔는지 차분하게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천 년 인류의 이 사유, 현대 양자역까지 이어서 차분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동안에 그 생각해 오셨던 거에서 의문점을 좀 갖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을 좀 심도 있게 보지 못했구나. 이런 세상의 원리도 있구나 하시고 하는 이 기준 하나쯤은 분명히 좀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생각은 에너지다라는 분,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워왔어요. 물질이 먼저 있고 인간은 그 물질 속에서 살아가며 생각은 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이게 바로 유문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환경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현대 물리학은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의 가장 깊은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고체도 덩어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원자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고 입자는 단단한 점이 아니라 에너지의 진동, 파동에 가깝습니다. 즉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에너지가 특별한 방식으로 응집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는 정지된 실체가 아니고 관계이고 흐름이고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어떤 기준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굳어지는가?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유심론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유심론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근본이고 시작이고 원인이고 물질은 그 결과다. 즉 물질이 먼저 있어서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마음, 생각, 인식이라는 게 먼저 있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형태 내지 물질로 드러난다는 관점입니다. 이 말이 오해되면 그럼 생각만 하면 뭐든 생기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유심론은 상상적
만능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심론의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미 있다 느끼고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지 그 방향이 시간을 거쳐 물질과 환경으로 굳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이러한 그 유심론적인 그동안의 사유를 서양 철학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 속에서 유심론적인 걸 찾아볼게요. 이런 얘기는 절대 현대에 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의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진짜 현실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다. 우리가 보는 사물은 완전한 실제가 아니라 정신적 본질의 불완전한 반영이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정신이 먼저다라는 관점이 나오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시 물질만으로 사물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형상, 목적, 이 본질이라는 이 비물적인 요소가 없으면 사물은 설명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프로티노스의 경우에는 이 모든 존재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에서 흘러나온다. 이건 거의 동양의 유심론적인 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서양 철학의 뿌리부터 이미 유심론적인 직관은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철학에 와서 유심론적인 이 정점에 온 게 뭐냐면 이 사상이 유심론적인 사상이 더 날카로워지는데요. 라이프니츠는 우주의 기본 단위는 물질이 아니라 단자, 즉 인식하고 반응하는 에너지적 중심이라고 봤습니다. 버클리는 그의 말은 너무 유명하죠. 존재한다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세상의 의식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감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독일 관념론에 있어서 피이테는 말합니다. 자아가 세계를 만든다. 셀링은 말합니다. 자연과 정신은 둘이 아니다. 해겔에 이르면 이러한 유물론적인 사고가 역사, 사회, 국가까지 정신의 자기전개로 해석을 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정신이 부차적이라고 말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동양 사상 속의 유심론을 볼까요? 동양으로 오면 이 사유는 더 노골적입니다. 성리학에서는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만물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태극은 물질이 아니라 질서이자 이 원리를 얘기하고, 음양은 만물을 만들기 위한 이 대척점,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이 서로 상반되는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의 이기론에서 이하고 기를 아셔야 되는데, 이는 원리, 원인을 얘기하는 거고, 기는 물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론에서 이가 먼저이고 기는 그 드러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이. 그리고 양명학에서 이 왕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곧 이치다. 도덕, 자연, 우주 법칙이 모두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이 정신세계를 이끌어온 불교에서 유식사상, 대승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라만상은 오직 마음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모든 외부 세계의 것은 마음이 구현한 결과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것은 우리나라 훌륭하신 고승이신 원효대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라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 즉, 당나라로 유학하다가 이 폐가에서 아주 밤늦은 어두운 데서 목이 말라. 그게 해골인지 모르고 그릇 속에 들어있는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 속의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느낀 게, 어제 저녁에는 그냥 감로소식으로 이 단지에 빗물이라도 먹을 물이 고여 있었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해골 속에 해골 썩은 물이라는 걸 봤을 때 이렇게 내가 다 구역질 해놓고, 그러니까 내 마음, 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일으키는 거구나. 그때 깨달음에 이르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체유심조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는데 여기 그 동양에 유심론적인 정수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대 과학에 와서 양자역학이 이 유심론적인 사상을 과학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이제 한번 다시 과학으로 돌아올까요?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이 입자는 파동이다. 관측점에는 확정되지 않는다. 관찰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양자라는 입자는 이런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유물론적인 이 현대인의 사고에는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관찰자, 즉 의식을 현실 밖으로 밀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은 이미 완성된 고정체가 아니라 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학은 아직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의식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던집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매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야. 세상은 나한테 불공평하게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나는 해도 안 돼. 이게 단순한 푸념일까요? 아니면 내 삶을 구성하는 에너지의 방향일까요?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이 생각이 기준을 만들고 기준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환경을 만들고 이 환경이 결국 현실을 만듭니다. 생각은 현실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나름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원인이다.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이 아주 느리지만 여러분의 내일을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은 이 생각의 방향을 함께 맞추는 말입니다.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더 멀리 가게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생각을 나누는 순간 이미 하나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유튜브 동영상 진짜 업무 시간 때 바쁘지 않을 때 한두 시간 짬내서 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만들 의욕하고 힘을 주세요.